27살의 중국인 유학생 미녀가 56살의 태극권 대사와 결혼하며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의 시신은 트렁크에서 발견되었고 남편은 당시 미국에 있었으며 3살 된 딸은 오클랜드 기차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세 곳에서 각각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목숨을 잃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전 세계 중국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아내 폭행과 딸 유기 사건입니다. 2007년 9월 19일 오후 오클랜드 경찰은 한 혼다 차량의 트렁크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노란색 넥타이가 몸에 감겨 있었고 옆에는 빨간색 속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28살인 중국인 류 안난으로 시신 부검 결과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해된 시간이 오래되어 시신이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법의학자는 류 안난이 타살되었음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졸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 전 강제로 관계를 강요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그녀의 속옷에서는 3명의 남자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조사한 결과 시신이 숨겨져 있던 이 차량의 소유자는 피해자의 남편인 셰 나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상황에서 남편 셰 나이인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혹시 그 역시 피해를 당한 것일까요? 현재 오클랜드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셰 나이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은 멜버른 경찰과 연락을 취했는데 놀랍게도 멜버른 경찰도 셰 나이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멜버른 경찰은 9월 15일 한 노부부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멜버른의 서던크로스 기차역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아시아계 어린 여자아이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는 3, 4살 정도로 보였으며 경찰은 아이의 이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입고 입던 옷 브랜드를 참고해 작은 호박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9월 16일 작은 호박은 긴급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2007년 9월 17일 멜버른 경찰은 작은 호박의 본명이 셰첸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3살이었으며 셰나이인과 류안난의 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셰첸슌은 9월 13일 아버지 셰나이인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출국해 호주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멜버른 기차역에 고의로 버려졌고 아버지 셰나이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떠났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뉴질랜드 경찰은 셰나이인을 사건의 최대 용의자로 지목하고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로스앤젤레스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여 셰나이인의 소재를 수색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경찰은 셰나이인의 신상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했고 그의 사진에는 위험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셰나이는 1954년 중국 허베이성 주루에서 태어나 랴오닝성 푸순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부여하며 태극천황, 무술 태극권 6대 계승자, 태극권 명사 등의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틀 대부분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담은 자서전 형식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 셰나이는 자신이 무술 가문에서 태어나 8살에 소림권을 배웠으며 이후 태극권에 능한 스승을 만나 무술을 배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글 속에서는 자신의 전설적인 경험들을 나열하며 스승이 자신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으며 앞으로 반드시 큰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28살에 무술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고 10년 후 태극권의 6대 계승자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랴오닝성 태극권 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경력과는 달리 동료 무술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극권 협회로부터 집단적인 배척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무술 태극권 정화, 내경도 무술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셰나이는 8살 때 사촌에게서 소림권을 조금 배운 것이 전부였으며 그 외의 모든 경력과 타이틀은 자작이었습니다. 1996년 셰나이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오클랜드에서 무술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매년 중국 무술대회를 개최하며 다시금 자신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어 잡지인 탕런제를 운영하며 스스로를 무술가에서 언론인으로 변신한 모범 사례라고 자칭했습니다. 셰나이는 류아난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차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그는 큰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민 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학업과 경력에 집중하기 위해 그는 큰딸을 홀로 뉴질랜드에 남겨두고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큰딸의 증언에 따르면 셰나이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딸을 자주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큰딸은 아버지의 폭력을 견딜 수 없어서 집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셰나이인과 류아나는 2002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류아나는 1979년생으로 중국 후난성 창사 출신이며 가정 형편이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 그녀는 은행에서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뉴질랜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4월에 27살의 류아나는 뉴질랜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언어가 서툴고 현지 교통규칙을 잘 알지 못해 교통사고도 당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학 중개업체에게 사기를 당해 돈도 잃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는 머물 곳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류아난이 가장 힘든 시기에 그녀는 신문에서 셰나이인이 낸 일을 하면 방을 제공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그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셰나이는 젊고 아름다운 류아난을 보자마자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셰나이는 류아난보다 26살이나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류아난에게 온갖 도움을 제공하며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친밀해졌습니다. 류아난의 비자가 만료될 시점이 되자 셰나이는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고 류아난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3년 7월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5개월 후에 딸 셰첸슌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셰나이는 본색을 드러내며 류아난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아난은 경찰에 남편이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사건으로는 셰나이인이 부엌 도구를 이용해 류아난을 공격했던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은 후 류아난은 큰 실망감을 느꼈고 딸을 데리고 후난성의 본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셰나이는 그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류아난이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오자 셰나이는 곧바로 그 여자를 버렸습니다. 류아난이 다시 오클랜드의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셰나이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류아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류아난은 딸을 데리고 다시 집을 떠나 웰링턴에서 학업 중에 머물렀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셰나이는 뛰어난 수단으로 류아난의 거처를 금세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셰나이는 도끼 같은 무기를 들고 류아난의 집에 남입해 그녀와 딸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자 집주인이 사격 도구를 들고 나타나 폭주하던 셰나이인을 쫓아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류아난은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2007년 9월 초 류아난은 남자 집주인과 작별한 후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귀환이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면서 류아난의 혼의 관계도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류아난은 여러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웨이보에는 유부남과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3개 올라와 있었으며 모두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웨이보에서 언급된 남편이 그녀를 도와준 남자 집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류아난은 여러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도 가입해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속옷에서 왜 3명의 남성 DNA가 검출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셰나이는 범행 후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멜버른에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으며 이후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이곳저곳 숨어 다녔습니다. 2008년 2월 초 그는 미국 애틀란타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도주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그의 돈은 모두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탕리고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현지의 중국인 고용 알선소에서 일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탕산 출신의 마사지사라고 소개했으며 고용주는 그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한 중국 음식점 요리사인 우 씨와 함께 방을 쓰도록 배정받았습니다. 2008년 2월 28일 우 씨 요리사는 신문을 보던 중 자신의 새 룸메이트가 신문에 실린 수배자와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우 씨는 이 사실을 자신의 친구 4명에게 알렸고 5사람은 협력해 셰나이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셰나이인은 자신의 정체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이 그가 머물던 곳에서 뉴질랜드 운전면허증과 그의 딸 셰첸슌의 여권을 발견하자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9년 6월 20일 셰나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원에서 사전 계획에 의한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주먹을 강하게 휘두르며 불공정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불성실했으며 아내의 죽음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009년 7월 셰나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감옥에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 라는 책을 집필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고 심지어 그림 전시회까지 열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3월 22일 셰나이는 마침내 류아난을 해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을 되돌아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은 바로 작은 호박 셰첸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작은 호박은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외할머니는 작은 호박을 데리고 후난성으로 돌아갔으며 다시는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호박의 이부자매인 셰나이인의 첫째 딸은 법정에서 자신의 여동생을 돌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작은 호박의 양육권을 외할머니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셰나이인의 큰딸은 여동생을 위해 작은 호박 기금을 설립하며 많은 사람들이 여동생의 양육비를 기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기금은 4만 뉴질랜드 달러, 약 3,327만 원 이상을 모금했으나 외할머니는 이 기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작은 호박은 11살이 되었으며 그녀가 부모의 사건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보내주시는 응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싶으신 사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